이런 댓글 전달 주셨습니다. 자, 해당되는 같이 한번 봐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세 300에 30. 자, 12평 소형 아파트 5,700에 6,000 네인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죠.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세 수익률, 월세 투자한다라고 하기는 수익률부터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것만 보느냐? 라고 질문 주신다면 저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부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만 그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나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차익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도 차익이 생겨야지 이익으로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 백문백답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의 그런 사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분들의 그런 질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투자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주세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 투자처를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만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봐야 돼요. 다양한 변수들 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수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전달 주실 때마다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월급쟁이에요. 자, 월급쟁이 시간 없잖아요. 대부분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간 없나요? 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퇴근 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사연들, 해당된 사연들을 받고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는 그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방송을 촬영하는 시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6시쯤 일어나거든요. 새벽 6시쯤 일어나는 새벽 1시에 자요. 새벽 1시에 자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시간을 쏟고 있어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복귀를 하게 되면 시간을 활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처에 대한 그 질문들의 답변은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하락했던 그런 지역인지 또는 평균 매매가에 따라서 쭉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지역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경험이 그 상승했던 지역, 그러니까 정발상으로 대부분 다 투자를 하는 그 시점에서 투자를 했던 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와닿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결과적인 부분에서 불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하락적인 부분 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그런 지역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발상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 고려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해당되는 평수에 대한 희소성이에요. 자, 그 지역을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를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냐면 각각 해당되는 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평형마다 세대수가 다 달라요. 그 세대수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세대수가 좀 적은 부분 확연하게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들어오죠. 각각의 단지들마다 분석을 해서 어느 평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 측면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한다라는 것은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희소성에 대한 그 접근 때문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희소성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큰 재미 봤거든요. 만족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소성이 없는 평형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같이 지켜봤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역발상 투자로 했던 그 지역에 그 평형대 23평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어떤 현상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현상 발생을 하면 자 10평대에 해당되는 소수의 희소성을 가진 그 평형대는 갭이 일단 더 작아요. 한 갭이 갭 투자를 한다면 갭이 굉장히 작으면 좋겠죠.
그런 것만큼 갭을 비교를 해본다면 희소성을 가지지 않는 그 평형대, 너무나 그 물량들이 많은 그 평형대라 희소성을 가지는 그 평형대의 갭이 3배, 4배가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500 정도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과 한 1500 정도랑 2000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만큼 경쟁이 많다 보니까, 해당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넘친다라는, 경쟁이 넘치게 되면 가격 내린다라는, 가격 내리기 때문에 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투자금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양한 그 물건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만큼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데, 그 희소성을 가지지 않는 그 평형대는 굉장히 큰 투자금이 묶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희소성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대수가 없고, 단지는 굉장히 크죠. 단지 중에 세대수가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굉장히 더 빠르게 오른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만 투자를 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죠. 10평대에 해당되는 그 지역,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요. 산업단지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넘쳐요. 넘쳐 흘러요. 공급은 그렇게 없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갑니다. 꽉꽉 닫혀가지고 올라간다. 사실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 팔지 않을 거잖아요. 파는 사람들도 드물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가격들이 빨리 올라가죠. 자, 이런 측면들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입 인구에 대한 호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봐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 그리고 연예계, 스포츠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적인 측면, 사실 팩트에 접근을 한다면 뉴스는 잘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냥 팩트만, 정보만 전달해 준다라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큰 틀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접근, 그 검색을 해서 자, 이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야 된다라는 이런 정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유입 인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 사회, 정치랑 물려요. 자, 물린다라는 것을 계속 그 경험적인 측면을 쌓는다라면 느끼실 겁니다. 저는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죠. 정말 뉴스를 꼭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듭니다. 자, 부모님께서도 이 뉴스 부분 매번 어렸을 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죠. 맨날 보시는데 왜 뉴스 재미없는 거 저거 보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뉴스부터 봐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할 때 뉴스 봅니다. 딴 거 안 보죠. 예능 프로그램 진짜 끊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몇 개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보는 것들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뉴스 본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관리비도 좀 봐요. 자, 관리비. 여러분들, 세대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 공용관리비 분담을 하지 않겠어요? 엠빵 한단 말이에요. 엠빵 하게 되면 가격 내려가요. 세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관리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려를 하게 되죠. 관리비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덜 한다라는 측면들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관리비까지 체킹을 해줘야 돼요. 너무 큰 관리비다 라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 큰 관리비 확인한다. 그러면 X 됐다 생각할 거예요. 아씨, 와, 이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정말 피똥상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냥 그런 부담감을 적용한다는 측면들이 세입자 부분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 요건에서는 탈락이에요. 자, 그 탈락 지점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해당되는 월세 투자를 하기 전에 좀 체킹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는 자, 이 부분 쫙 훑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사항이라든가 관리비 측면까지 유입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다 체킹이 됐어요. 다 체킹이 됐고 투자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를 고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 방향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치를 높이게 되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월세 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치를 높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올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화장실 만수리를 한다거나 싱크대를 교체하는 비용들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용들은 비싸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자, 가치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그 돈을 들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한정된 비용,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리모델링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갭 투자를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월세 투자는 굉장히 비추죠.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것만큼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떨어져요. 자, 그러니 해당되는 만족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은 가전제품 5종 세트 넣는다는 것이죠. 5종 세트 넣으면 말씀드렸듯이 5종 세트 뭐가 있나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이를 넣으면 굉장히 수익률 점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핑. 수익률을 높인다는 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만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요. 호주머니 두둑해지면 마음도 지금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만큼 그 돈으로 또 투자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롭을 적용시켰을 때 얼마만큼 비용을 점핑시킬 수가 있나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지역에 너무 많은 풀옵션이잖아요. 아파트 전부 다 풀옵션이야. 그러면 희소성 못 가지잖아요. 그런데 몇 개밖에 없어. 그러면 5만 원 올릴 수 있는 거 10만 원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희소성을 가지니까. 풀옵션 아파트 없는데 거기만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풀옵션을 다 채워놨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나가겠죠. 바로 나갑니다. 왜냐면 경쟁 상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자, 이런 측면으로 수익률까지 높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확인된다 라면 투자한다라는 거죠. 수익률만 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그리고 수익률을 점핑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실패란 거 없어요. 그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실패는 아니에요. 항상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떤 데는 찾기 힘들었지만 어떤 데는 힘들지만 어떤 데는 그걸 길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가지만 길이 있습니다. 저겠습니다. 네. 수익률만 보는 거 아니에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